성주에 이미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한국에 추가 반입돼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할 것을 민정수석과 안보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업무 보고에서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돼 있다는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도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대통령 지시사항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층에서 기자단 1문 1. 명분은 그렇습니다. 명분은 자주국가 당연한 이치이죠. 우리가 작전 통제 하나 할 만한 실력이 없냐?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했어?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끄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고 작동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 통제권만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실제로요. 남북 간에도 외교가 있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외교가 있는데 북한의 유사시라는 건 뭐 있을 수도 없지만 전쟁도 유사시도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전쟁과 유사시를 항상 우리는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군이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중국과 우리가 대화할 때, 외교상의 대화를 할 때,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이 말빨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작전 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하고 어느 시설에 폭격할 건지 그것도 지 마음대로 결정 못하는 나라가 그 판에 가가지고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사시가 없을 거니까 그런 걱정할 거 뭐 있노? 그럴 밖에야 뭔데 뭐 작동권이니 뭐니 있기는 왜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몰라서 딴소리 하는 건지 알고도 딴소리 하는 건지 모르지만 나는 그분들이 외교 안보의 기본 원칙, 기본 원리조차도 모른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맹세기 국방부 장관을 지낸 사람들이 북한 문제, 북한의 유사시에 한중 간에 긴밀한 관계가 생긴다는 사실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근데 또 알았다면 왜 작동권 환수를 지금까지도 할 엄두도 안 내고 가만히 있었을까? 근데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노무현이 하는 것만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어라 이거지. 흔들어라 저 난데없이 굴러들어온 놈.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때 가서 미리 다 정해놓을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한국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의하는 것은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해놔 봤자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인데 그때 우리 한국 국민들이 합의하고 동의하면 오케이 하면은 뭐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이고 안 된다 하면 못 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정해놓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부시 대통령 만나서 토론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뭐 그래가 다 정리됐습니다. 국방개혁의 철학이 있습니다. 국방개혁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거론되고 김영삼 대통령 때도 들먹거리고 국민의 정부에서도 계획까지 짰다가 무산되어 버린 국방개혁 이제 겨우 법이 통과됐습니다. 지시해 놓으니까요 안 만들어와요. 누가 개혁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조직 살깎는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다 만들 수도 없고 결국 우리 국방부 그리고 군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국민들 앞에 발표했습니다. 국방개혁 2020 돈 특별히 더 드는 거 없습니다. 50만으로 줄입니다. 왜 인력을 줄이고 더 줄여야 됩니다. 인력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인력을 줄이고 무기를 늘리냐? 북한하고만 싸우려면은 지상전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때가 많아야죠. 떼거리가 많은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 안보를 전방위 안보로 생각한다면은 떼거리만 갖고 안 된다. 사람 밥 먹고 옷 입히고 뭐 막사 짓고 이거 다 사람에 들어가는 거 다 아끼고 아주 성능 좋은 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국방개혁이라는 그런 것이죠. 우리 아이들 요새 아이들도 많이 안 낳는데 군대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그동안이라도 열심히 활동하고 장가를 일찍 보내야 아이를 일찍 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사회 제도를 장가 일찍 가고 시집 일찍 가는 결혼 일찍 하는 제도로 전부 바꿔줘야 됩니다. 결혼 빨리 하기 제도, 직장에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제도 이런 제도로 다 바꿔주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도 많이 지체가 되거든요. 지금 그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장가 빨리 가기 운동, 장가 빨리 보내는 정책, 이런 거 지금 제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군 장성들 임명을 하고 차를 한 잔 같이 하는 자리에서 여보시오, 노무현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대한민국 군대가 나빠진 게 뭐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시오.
있어도 말하겠습니까 설마? 말하겠지만은 여러분이 대신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대한민국 군대한테 노무현 대통령이 더 나쁘게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인사를 지금 몇 번씩이나, 장성 인사를 몇 번씩이나 했는데 신문에 한 줄도 쓸 게 없어. 요새 신문 기자들 힘들어요. 이제 쓸 거 없었어.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1조 4천억 원짜리 그 공중조기경보 통제기인가 그거를 사는데 상대방 계약 당사자를 선택을 채택을 했습니다. 1조 4천억짜리 그 방산 계약을 지금 했는데도 뭐 부패니 무슨 뒷거래니 뭐니 잡음들이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어때요? 군 안에서 자살사고, 총기사고 많이 났습니다. 앞으로 고쳐가야겠죠. 아주 노력해서 빨리 고치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군 인사, 군수 조달, 군의 이 예산 집행의 투명성 이런 것들은 대폭 달라졌습니다. 병영생활 문화도 아주 빠르게 개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자 유치해가지고 막사 전부 다 지어서 고치고 해서 군인들하고 전역 군인들 취업 좀 이게 평등권 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애로가 있지만은 전역 군인들 취업하는 걸 대책을 세워줘야 군 구조를 개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방부 문민화 이 부분은 민간인 국방장관을 임명하는 문제는 좀 뒤로 미루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그렇게 해놓으면 어지러워서 안 될 것 같아서 옛날에 우리 F-15기 새로 사가지고 성능 좋다고 팍 올라갔다 확 내려왔다 했다가 중력 차이가 너무 빠르게 나니까 그만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바다 밑으로 비행기가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개혁도 제가 하는 게 좀 빠른가 봐요. 그렇게 전부 어지럽다 그래요. 그래서 국방부 문민화까지 한꺼번에 해치우면은 또 이게 바다 밑에 들어간다 하면 곤란할 것 같아서 그래서 문민화는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그건 딱 장관 임명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중차대한 개혁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그 군인들한테 대해서 대통령이 신뢰를 주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문민화는 뒤로 미루고 군 개혁 확실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될 겁니다. 안보 문제 잘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 들어보시건대 그렇습니다. 노무현이가 잘한다 못한다 막 말 많고 이거는 왜 이랬냐 저건 왜 저랬냐 그것 다 시어머니가 앉아서 며느리 밥상 차려오는데 잔소리 하려면 어디 뭐 잔소리 할 거리가 없겠어요? 그만 대강 봤어. 그렇게 멍청한 것 같지는 않죠? 대강 짚어야 될 건 되게 짚고 있는갑다 이런 생각은 들죠? 제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럼 됐죠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누구 봐줄 일도 없고 뭐 뒷돈 챙길 일도 없고 할 일이 뭐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국가 잘 되게 원칙대로 그것 말고는 지금 뭐 다른 일 할 일도 없고 할 방법도 없고 영 멍청하지 않으면 기왕에 뽑아놨는데 막 국방 통일 외교 안보 통일 이거 막 그만 저한테 좀 그냥 이렇게 몇 개 줘라 이렇게 여러분 한번 말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몇 개 나라고 내 전에 만나봤는데 그 영 바보 아니더라. 그 되게 들어봤는데 그 다 앞뒤 챙길 건 재고 챙길 건 다 챙기는 것 같더라. 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이었는데 지금 성주에 2개의 사드 발사대가 들어와 있는데 4개가 더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반입이 되어 있고 예. 이것을 지금 긴급히 이렇게 이 윤영찬 수석을 통해서 이렇게 이 공개를 한 건 예. 그만큼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뭐냐면 자, 지금 발사대 4기가 있는데 추가 예. 반입되어 있다. 어딘가에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국방부가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 예. 그러니까 보고를 할 수 있는 시점은 굉장히 많았어요. 국정기억위원회도 있었고. 예, 보고를 할 수도 있고 그 전에 안보실에서 그렇죠. 따로 대통령을 독대하면서 그러니까 국방장관이나 혹은 뭐 정용 안보실장 임명되기 전에도 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대통령에게 보고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고 몇 번 하니까 서너 번의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보고를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예. 지금 그걸 알았는데 지금 어떤 경위로 추가 반입됐고 누가 이것을 지시를 했고 왜 지금까지 보고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민정수석과 그다음에 그 안보수석의 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경위를 밝혀라. 굉장히 대노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예. 그런 오늘 지시였습니다. 윤 수석도 문재인 대통령이 충격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면은 청와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건이라는. 아니 근데 지금 그 대통령이 충격받는 거는 정말 보면 저희도 지금 충격이에요. 예. 이 엄청난 사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죠. 그리고 이 부분하고 또 특히 국민적 관심, 초미의 관심이 있는 이 사안, 또 그럼요. 한미 대선 때도 동맹과도 그렇고. 관련돼 있는 예. 아주 기묘하고 절대적으로 지금 중요한 이 사안을 어떻게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3개월이 지났는데 3주. 3주가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3주가 지난 이 시기까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통령한테 보고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엄청난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건 그 국정농단에 준하는 엄청난 지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나라를 책임지고 국민이 뽑은 최고의 안보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중대한 사안을 이렇게 대통령도 모르게 지금까지 감춰놨다가 예. 이게 지금 제가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걸 파악해서 보고했다고 하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은 어떻게 파악했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이게 왜 감춰졌는지 왜 보고를 안 했는지 이거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됩니다. 예. 이건 그래서 이거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진상을 제대로 밝혀가지고 그 국민 앞에 소상히 공개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중대 사안입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미국 특사 홍석현 전 회장이 특사로 이미 미국을 갔다 왔는데 그 상황에서도 사드가 우리나라에 몇 개가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특사가 갔다는 얘기네요. 심각합니다.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우리 네. 외교 안보를 다 책임져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우방인 한미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또 지금 중국에서 상당히 한한령이 누그러뜨려지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여기서 만일의 경우 지금 4기의 추가적인 도입까지 해서 이렇게 됐다면은 예. 사실은 중국 측에서 다시 한번 또 상당히 놀라고 외교관계가 다시 또 급냉될 상황까지 유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외교적인 사안들 국내에서 이것이 보고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이것이 촉발할 외교관계 악화도 문제고요.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지시대로 과연 어떤 경위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누가 결정했는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은지 아직도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다. 예. 대통령이 취임한 지 5월 10일 취임해서 지금 30일, 20일이 지났습니다. 이 모든 사안은 국군 통수권자에게 이미 보고가 됐어야 되고요. 사실은 이미 대선 직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이에 따라서 외교안보 정책이 다 바뀌는데 그 당시에 들여와서도 안 되는 것일 뿐더러 그런 결정도 안 되는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취임한 즉시 보고가 돼야 될 상황이 예. 그동안 은폐되고 있었고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여기에 대통령이 충격을 받고 예. 국방장관에게 이것을 다시 확인을 했다. 어떻게 이런 국방장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국가에 대한 사실은 정말 이걸 일부에서 반역행위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 국정에 대해서 소상한 상황들이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가 되고 알겠습니다. 특히 이 정도 예. 중요한 사안은 이미 인수위가 아니라 기획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사실은 이미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됐다는 거. 지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NSC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적도 있었는데 왜 이게 빠졌는지 아무튼 그 경위를 지금 윤영찬 수석이 알아보고 있다고 하니까 추가적인 소식을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전 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하고 어느 시설에 폭격할 건지 그것도 지 마음대로 결정 못하는 나라가 그 팔에 가가지고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사시가 없을 거니까 그런 걱정할 거 뭐 있노? 그럴 밖에야 뭔데 뭐 작동권이니 뭐니 있기는 왜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몰라서 딴소리 하는 건지 알고도 딴소리 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분들이 외교 안보의 기본 원칙, 기본 원리조차도 모른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맹세기 국방부 장관을 지낸 사람들이 북한 문제, 북한의 유사시에 한중 간에 긴밀한 관계가 생긴다는 사실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근데 또 알면서 알았다면 왜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업무 보고에서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돼 있다는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도 진상조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성주에 이미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한국에 추가 반입돼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할 것을 민정수석과 안보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고 작동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 통제권만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실제로요. 남북 간에도 외교가 있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외교가 있는데 북한의 유사시라는 건 뭐 있을 수도 없지만 전쟁도 유사시도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전쟁과 유사시를 항상 우리는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군이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중국과 우리가 대화할 때 외교상의 대화를 할 때 동북아시아 안보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이 말빨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대통령 지시사항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층에서 기자단 1문 1. 뭐 명분은 그렇습니다. 명분은 자주국가 당연한 이치이죠. 우리가 작전 통제 하나 할 만한 실력이 없냐?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했어?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끄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